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집안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일단은 집안장님께서는 굉장히 섬뜩한 직업괴담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었고, 처음에 또 겪었던 장롱 속 이야기도 들려주셨었죠. 근데 구급대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장반장 집안장님 아니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아닌데 음질도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닌데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이런 칭찬 익숙하지가 않아서. 칭찬은 집안장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집안장님께서 과거에도 그 구급대원으로 일을 할 당시에 응급구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응급구조사 활동을 하실 때 정말 또 섬뜩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오늘도 직업괴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오늘은 직업괴담하고 현실괴담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집안장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구급 선임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 실제로 그분이 현장 출동 나갔을 때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였고, 저도 듣는데 사람이 잔인하면 이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 돌비님은 사람과 귀신 중에 어떤 게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귀신 들린 사람? 그쵸, 그게 가장 적절하지만 그게 사이코패스, 가장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돌비님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일 수도 있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우니까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포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귀신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맞죠.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인간에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 선임님이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 오기 전에 계셨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고요. 여느 때와 같이 야간 근무 중이었다고 하세요. 그 주인님이 계셨던 지역은 서울 지역 중에 나름 고담시티 중 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야간이면 주변 유흥가에서 끊임없이 신고가 들어오고 대부분 주치자 출동이었지만 그 외에는 중증이거나 심정지건이었다고 하세요. 그 정도로 엄청 극한인 곳인데 그날도 주치자 신고를 끝내고 센터로 기소하던 길에 상황실에서 지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무전으로 여기 땡땡 여섯 현재 기소 중인지 해서 제 선임이 이제 무전기를 받아서 여기 땡땡 여섯이고 현재 기소 중에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러면 땡땡동 땡땡동 옆집에 여자 비명소리랑 쿵쿵거린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현재 멈췄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건 개방 및 내부 확인건이고 경찰 공동대원건으로 현장 이동 가능한가요? 그래서 주인님이 솔직히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위에서 명령하니 들어야겠죠. 그래서 무전으로 네 가능합니다. 지령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지령이 내려와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하고 있고 경찰도 펌프차도 이미 도착을 해 있더라고 합니다. 주인님 부부싸움이라도 났나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펌프차 직원들하고 같이 해당 호수로 올라갑니다. 해당 호수로 가서 펌프차 대원들이 문을 두들겼어요. 여기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들겼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엔 두세 번 정도 더 두들겨봐요. 그럴 때는 이제 손이 아닌 발로 하는데 발 안쪽으로 쿵쿵 치면 그게 소리가 되게 크게 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펌프차 직원들이 발로 문을 차가지고 여기 119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문 안 여시면 저희가 문 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간 좀 협박 어조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인님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원래 이런 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탈 가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문진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만 들고 올라가는데 주인님이 낌새가 좀 뭔가 이상하니까 후임한테 시킵니다. 너 차에 가서 그 AED 모니터링 기계하고 전문 소생술 가방 갖고 올라와. 그래서 후임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해서 갖고, 그리고 이 얘기가 주고 가는 사이에 펌프차 직원들하고 경찰들 사이에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창문 뜯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그냥 뜯겠습니다 하고 시건 개방을 합니다. 이런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건 개방을 할 때는 돈이 가장 덜 드는 창문부터 먼저 뜯고, 창문이 안 뜯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문을 뜯어요. 빠루랑 이제 몽키스팬 하는 다른 연장들을 꺼내와가지고 창문에 있는 창살 같은 거를 뜯고, 그 다음에 창문을 깨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같은 걸로 창문 옛날 방식을 돌려서 여는 그런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걸로 열었는데 창문은 다행히 깨지 않고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진짜 사람 냄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바로 피 냄새가 이제 확 풍겨왔다고 합니다. 그 피 비린내가. 네, 그 피 비린내가 구급대원이나 펌프차나 경찰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 피 냄새죠. 문을 딱 열었는데 방 안이 어두컴컴하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은 펌프차 직원이 가지고 있던 후레쉬를 딱 켰는데 그 방 안에 있는 거는 침대에 엎어져 있는 여자 한 분이었는데 머리에는 피가 엄청 많이 나는 상태로 엎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딱 펌프차 직원이 이거 사건 현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다들 일사불란하게 창문은 다 뜯어내고 그 펌프차 직원 중 한 분이 담을 넘어서 그 창문을 열어서 문을 따게 됩니다. 문을 따고 거기는 복도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딱 문을 열면 왼쪽에 조그만한 방이 있고 그 복도형 거실을 지나서 안에 안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방 내부는 못 보고 일단은 급하니까 문을 열었고 경찰이랑 저희 주인님 팀이랑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 웬 남자가 한 명 앉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안방이 있었는데 그 안방에 있는 침대에 어떤 중년의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그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분을 제압을 하고 그 주인님 팀이랑 그 다음에 펌프차 직원분들이 그 중년의 남자하고 앞에 창문 열었던 그 방에 있는 여자분들의 의식 호흡 맥박을 다 확인했는데 그 중년의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다 으깨져가지고 이미 사망, 직사 처리된 그런 거였고 여자분은 다행히 두부 외상은 크지만 그래도 아직 심폐소생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주인님이 일단 후임한테 가슴 압박을 시킨 다음에 무전을 합니다. 여기 땡땡 6이고 시건 개방해서 현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사건 현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명은 사망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CPR 상황입니다. 추가 구급차 불러주세요. 출동시켜주세요. 라고 무전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열심히 하고 이제 전문 소생술을 펼치면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로 이송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중년의 남자보다는 더 느껴졌지만 그 어느 정도 치명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추후에 주인님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셨대요. 상부에다가 물어보고 그때 같이 출동 나갔던 지구대랑 그 경찰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그분 어떻게 됐냐, 어떻게 그 후에 처리가 됐냐, 우리가 더 해줘야 될 것 있냐라고 여쭤볼 겸 연락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거실에 있던 남자는 그 아드님으로 안방에 머리가 으깨졌던 중년의 남자는 그 아드님의 아버님 되시고 작은 방에 있던 여자분은 그 아드님의 누나가 되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빠랑 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가정이죠. 근데 범행 동기가 정말 당황스럽게도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님 말로는 그 주인님이 그 누나를 데리고 나가고 이제 아들이 그 모습을 봤나 봐요. 그런데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제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남동생분이 엄청 박장대소를 하면서 너무 꿀 좋다. 그러니까 누나 내 성질 긁지 말았어야지. 솔직히 아빠 노릇도 못하는데 어디서 나 둔수질이라 하면서 엄청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끌려 나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캐물으셨대요. 근데 사건 현장이고 하고 같이 출동 나갔으니까 그 경찰분이 제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집에 아빠, 아들, 누나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죽고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누나는 성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이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 와중에 아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그날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마음 다잡고 공부해서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나도 거봐 지금 요즘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우리 이 현실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마음 다잡아 이렇게 해서 옆에서 조금 더 부추겼나 봐요. 예.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이제 가족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 특성상 방음이 잘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이 가족이 싸우기만 하면 그 내용을 다 들을 정도로 방음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남동생은 그날 유독 화가 가라앉지 않고 평소에도 가족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용기는 안 났는데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아 진짜 얘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너무 화를 못 참아서 일시적으로 드는 생각일 뿐이지 진짜로 실행에 옮기진 않죠. 근데 그날따라 내가 이거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집에 있던 10kg짜리 아령으로 옛날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그 쇠 냄새 나는 그런 쇠로 된 그 10kg짜리 아령 있잖아요. 막 녹슬고. 그런 아령으로 가장 자기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아버지 머리를 으깨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 잠든 새벽에 새벽 1시였나 2시였나 그때쯤 그 아령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가서 처음에 몇 번 머리를 내리쳤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신음을 내자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닌 안면부를 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누르는데 솔직히 이 소리에 안 깰 사람 없죠. 그래서 작은 방에 있던 누나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나와봤는데 남동생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남동생은 그거에 놀라고 처음에 조금 주춤거렸대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너 뭐하는 짓이냐고 너 미쳤냐고 이러면서 남동생이 뜯어 말렸는데 남동생은 그 누나가 순간 너무 꼴배기가 싫었대요. 어차피 아빠랑 누나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누나를 제압을 한 다음에 방 안에 끌고 가서 소리 나니까 이 머리를 이불에다가 박아두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 아령으로 내리쳤다고 해요. 근데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게 멈췄고 그 순간 정신이 딱 들더래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드는데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거기 널브러져 있는 아빠하고 누나를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그랬지. 아, 이제 뭔가 좀 살 것 같다. 좀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감상하느라고 이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이거를 듣는데 자기가 여태껏 정말 많은 사건들을 보고 사건 현장들을 보고 환자를 처치하고 범죄자를 이송을 했지만 얘만큼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18, 19살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잔인한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뭐 극단적인 가정 불화의 예시로 보여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고 이런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 저도 있겠고 뭐 돌비님도 있을 수 있어요. 있고 다른 있어요. 귀족님들도 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짐승을 이성과 사회적 규범, 도덕성으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짐승의 제어권을 놓아버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변 환경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일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인간이길 포기하진 말아야 되죠. 맞죠. 예.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귀족님들이 그냥 뭐 흘려드는 그냥 공포썰로 흘려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짐승 이거를 잘 제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수도 없이 출동을 하시면서 정말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만큼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을 텐데 대부분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현장을 갔을 때요. 네. 그때는 어느 느낌이 좀 드세요? 그 한창 좀 많이 다녀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에는 저는 고개 숙이고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그냥 뭐를 말하든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막상 적응을 하게 되면 쓱 보고 아 이거 대충 무슨 현장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어차피 요거는 내 일이 아니고 경찰 소관의 일이니까 내가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범인이라고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섣불리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만감이 교차를 해요. 이게 내 직감으로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내 한 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 하나 살겠다고 주변인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되게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의 밑바닥이 이렇게 어둡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제 상식이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봐던 거는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정말 우물 안의 개구려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세상이 넓은 만큼 그만큼 차이도 많다. 약간 좀 세게 말하면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맞아요. 예.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다양한 들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 이상한 사람들도 사실상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죠. 요즘에는. 그쵸. 하지만 네. 그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는 극히 일부고요. 예.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나마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런 사건은 제일 많이 나가본 게 연장 3번 나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혹시 집안장님이 갔던 현장 중에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하면서 와 이거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던 그런 현장도 있나요? 그쵸, 있죠. 이게 미스테리한 것까지는 없는데 네. 약간 사람이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욱하는 거를 참지 못해서 어르신들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뭐에 씌었거나 아니면 내가 살이 깃든 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은 물건을 던지거나 잡을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 살이 들었다 약간 그런 현장을 한 2번 정도 봤어요. 하나는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조금 묻어두고 하나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인데 하나는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남편이 흉기로 와이프를 위협한 상황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거를 보고 놀라가지고 창 밖으로 뛰어내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다행히 그 와이프분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그걸 보고 와이프가 이제 기절을 했으니까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분명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현장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게 위에서 그 뭐라 외치는데 저 이거 무슨 소리죠? 딱 고개를 드는 순간 그 15층에서 내리셔가지고 이게 다 산산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조금 수습하느라 조금 애먹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획 돌면 정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환자만 케어하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 그 사건의 피의자라고 해야 되죠. 피의자나 아니면 주변 가족들도 다 같이 챙겨야 되는 게 이래서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잠시 그쪽에 조금 소홀했을 때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선택을 그쵸.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트라우마가 남긴 했지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어차피 이 일은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진짜 대한민국 또 공무원분들 중에서 일단 구급대원분들이라든지 경찰분들이라든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료진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사회 이면을 보고 계시고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은. 네. 그렇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 현타가 와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이게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멘탈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그쵸. 사람이라면 힘든 게 맞고 당연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도 지반장님. 그쵸. 오늘 좀 많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되는 내용이지 않느냐, 뭔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명칭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도 최대한 순화를 한 거고 어쨌든 저도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컨펌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닌 거다. 특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이 지역도 그렇구나, 우리 지역도 그런데 되게 많아요. 예전에 칡벌레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네요. 뉴스에서 나오는 건 10% 20%고 나머지 80%가 안 나온다. 그쵸. 진짜 그거 듣고 와 80%가 안 나온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딱 현장에 나가도 이건 뉴스감인데라고 해서 이제 그날 뉴스 보면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건 일부다, 엄청난 극히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반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실 공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거는 또 특히나 사람이 죽고 사는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반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반장님께서는 굉장히 직업괴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름 끼치고 뭔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지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지반장님 또 그 뵙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전설의 포켓몬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가끔씩 출몰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붙잡지 못하면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분 반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반장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직업괴담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미국? 네. 거기서 제가 머물던 그 하우스 안에서 벌어지던 일이에요. 이게 위자보드에 관한 얘기거든요. 강명술이다.
네. 머나먼 미국까지 가셔서 강령술은 안 하시길 바라는데 일단은 네. 하셨으니까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저랑 같이 생활하던 이제 음. 학생들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이 좀 크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네. 길이십니다. 집안장이죠.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혼자 갔다 왔어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게 좀 갔다 왔는데 이때 저는 조지아주에 있었고 이제 그 엄마 친구분이 거기서 홈스테이를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가정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대략 20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거기 엄마 친구분은 미스 킴이라고 할게요. 그 킴네 가족들이 6명 정도 되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14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1층에 방이 3개가 있고 제일 안쪽 방을 이제 남학생들 4명에서 쓰고 그 현관문 앞에 있는 방 2개는 미스 킴네 가족이 쓰게 되었고 2층은 방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방을 저 포함해서 6명의 여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방을 고등학교 중학생 되는 언니들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집이 한 200평 정도 됐었는데 되게 컸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입된 학생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집주인분께서 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하자. 그래서 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하우스를 하나 더 사가지고 A하우스, B하우스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잘 노니까 그 미세스 킴이 부탁을 해서 외국인 친구네 가족 그쪽에 한 평일 5일을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금요일마다 집에 돌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은 숙제나 학교 숙제를 하면서 1층에 내려와서 거실이나 식탁에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날은 제가 딱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거실에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 있는데 오늘 단어 시험 안 봐요? 왜 다들 안 내려와 있어요? 이번 주는 없을 거야. 그냥 너도 좀 편하게 있다가 다음 주부터 시험 준비해. 그래서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미세스 킴이 이게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나 진짜 얘네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속 터져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데 미세스 킴이 저렇게 한숨을 쉬지? 그렇게 한숨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아휴 진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위자보드를 구해서 이 새벽에 해가지고 집이 완전 난리가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위자보드는 아시다시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한 10여 년 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풀린 물량이 없어가지고 되게 레어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미성년자들한테 팔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성인이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는 물감조차도 애기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거하고 성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정도 엄격한 규제 속에서 그 미세스 킴의 아들이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간 그 주 월요일 날 한 거죠, 위자보드를. 그래서 위자보드? 제가 하는 그 위자보드? 그래, 네가 하는 그 위자보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저 좀 알려주세요. 그냥 당사자한테 가서 들어. 이러면서 그럼 제가 그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오빠 그 큰일이 좀 있었다며 무슨 일이야? 했더니 너가 왔으니까 또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여기 앉아봐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세스 킴의 아들의 이름은 존이었거든요. 그죠. 네. 그 존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학교에 이제 좀 큰 형님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같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형들이 그 위자보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위자보드에서 가장 효능이 좋다는 나무판 위자보드를 구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위자보드보다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위자보드가 훨씬 더 강령술의 효능이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걸 진짜 구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형들하고 이 존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존이 그래도 우리 샤먼의 나라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형님들 효과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 형님들이 빌려준 거예요. 그걸 이제 몰래 책가방에 숨겨서 가져와서 1층에 남자 방 거기 들어가서 애들한테 말한 거예요. 나 위자보드 구해왔으니까 오늘 밤에 당장 가자. 그래서 다들 오케이 하고 밤이 되길 기다려요. 기다려서 한 11시, 12시 이때쯤 돼서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 방을 빠져나면 바로 앞에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이 옛날 유럽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 흰색에다가 엄청 넓은 식탁이었고 그 식탁 위치가 부엌에 있었는데 부엌에 보면 그 약간 유럽 가정집 보면 이렇게 좀 창문이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창문에 둘러싸여 있는 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바깥에는 이제 뒤에 뒷마당이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하필 장소가 또 거기인 게 그때 저희 하우스가 하필 또 산 밑에 있어가지고 밤 되면 산짐승들이 가끔씩 가다 내려오긴 했어요. 대부분 사슴들인데 가끔 가다 막 코요테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미세스 킴 남편분이 보초서기도 하셨거든요. 그 샷건 들고. 근데 거기서 하필 또 보름달이 뜨던 그때 한 거죠. 위자보드를. 예. 근데 위자보드를 하면 보통 이렇게 판을 딱 깔아놓고 포인터를 가운데 두고 각자 손가락 하나씩 올려두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존이 좀 미국에 오래 살았고 미세스 킴 아들이니까 그 영어가 되게 유창했단 말이죠. 이제 중학생의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질문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손만 올리고 있어라. 그래서 애들도 말로만 듣던 위자보드를 해보니까 나 이제 좀 한국 돌아가면 나 위자보드 해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엄청 신났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형만 믿고 간다 이러면서 손가락 올렸어요. 그 다음에 존이 자 이제 우리 시작한다. 그래서 알았어 형 시작해. 그래서 존 포함해서 3명이서 부엌 식탁에서 위자보드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별일 있겠어. 그냥 뭐 옛날에 그 분신사바 이런 거 같은 건데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손가락을 올리고 존이 말합니다. 혹시 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애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오셨습니까? 하는 순간 포인터 그 끝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갑자기 예스 쪽으로 휙 돌더니 이게 스스스스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처음에는 예스 쪽에 가까이 있는 남자애가 손가락에 힘을 줘서 그쪽을 끄는 줄 알았대요. 보통 이렇게 힘을 주면 그쪽이 눌려가지고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대요. 그냥 밑에다가 버터를 바른듯이 스무스하게 움직였대요. 근데 여기서 다들 진짜 이게 되나? 하고 생각이 들었대요. 뭐야 야 너가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스 쪽에 있던 애를 쌤이라고 할게요. 근데 쌤 너가 움직인 거 아니야? 아니 나 손가락 힘 줬으면 내 쪽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였겠지. 근데 지금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잖아. 헐 뭐야 이거 진짜 맞나 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조금씩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긴장을 하고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일단 예스라고 하니까 맞다는 거네. 그래 우리 이름 물어보자. 형 한번 이름 물어봐봐요. 그래서 알겠어. 혹시 그대 이름 무엇입니까? 하더니 그 좀 주춤주춤하다가 포인터가 S 쪽으로 움직이고 A로 움직이고 M으로 움직이고 Y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름이 쌤이라는 거예요. 쌤이 오케이. 그럼 쌤이 우리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줘. 그랬더니 다시 포인터가 예스로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3명에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 2개씩 정도 했대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무슨 질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질문을 6개 정도 하니까 10분 정도 흘렀대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포인터에다가 손가락 올리고 있어. 어쨌든 어깨가 아프긴 마련이에요. 하지만 위자보드의 규칙상 절대 손가락을 떼면 안 되고 그 귀신이 이제 잘 가겠다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맘대로 끝낼 수도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샘, 그 다음에 피터가 있었는데 피터가 존 형 우리 이제 끝내자. 나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이제 좀 무섭다. 그래가지고 알겠어. 이제 끝내자 하고 샘이 우리 이제 끝낼까 이제 가셔도 돼요. 바이바이 했는데 그 포인터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노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로 가지? 샘이가 가기 싫은 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존이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요. 하고 억지로 예스로 움직이려고 했대요. 예? 근데 그 포인터가 뾰족한 부분이 노에 딱 고정되고 존이 의미대로 손가락 힘을 줘서 포인터를 예스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포인터의 끝부분이 노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규칙상 손가락을 떼면 안 되고 귀신이 지금 끝까지 끝내기를 거부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고 정적이 흐르는데 점점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은 그냥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피터가 다시 한번 조용히 말을 했대요. 쌤이 진짜 미안한데 우리는 이만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가달라. 그런 순간 갑자기 그 식탁 위에 있던 전등이 있었는데 그 전등이 팡 하고 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책상 뒤엎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1층이라고 했잖아요. 그 1층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거 밤에 소리 질러 하고 부엌으로 미세스 킴이 딱 키는데 그 존은 파편이 얼굴로 튀어가지고 얼굴에 찰가상이랑 뭐 열상이 생기고 막 피범벅이 되어 있고 샘이랑 그 다음에 피터는 완전 넋이 나가가지고 눈물만 툭툭툭 흐르고 있고 책상 위에는 위자보드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세스 킴이랑 그 미세스 킴 배우자분이랑 그 미세스 킴의 가족분들이 다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야심한 밤에 애들이 위자보드를 하고 소리 질러서 나가보니까 유리는 깨져 있지. 자기 아들은 얼굴이 피투성이지. 애들은 혼비백산에서 울고 있지. 예. 이게 자기도 이 상황이 뭔지 이게 인지가 잘 안 됐대요.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은 아빠한테 병원 데리고 갔다 오라고 하고 그 밤에 그리고 나머지 애들 어떻게 모르고 달래가지고 그 다음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다 3명을 쉬게 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외국인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과외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리고 아직 영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회화나 아니면 어법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수요일이 돼서 이제 그분들이 방과 후에 오셨는데 그 수업을 주로 2층에서 했어요. 2층에 방이 넓고 그러니까 남학생들도 수업할 때면 2층으로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그때 애들을 이제 가장 큰 방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수업을 듣고 선생님 한 분은 그 2층에 조금 더 작은 방에서 뭐 따로 나눠 수업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총 선생님이 3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그 야외 수업을 한다고 자기네 반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선생님 2명만 집에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장 큰 방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시고 손을 씻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자기 뒤에 그 미국은 특이한 게 화장실 안에 세면이랑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한 공간에 같이 있고 바닥은 방수가 안 돼갖고 무조건 샤워 커튼을 쳐야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욕조에 샤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게 저희 집은 반투명이었는데 그 샤워 커튼 뒤로 남자 인형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 씻고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 뒤 바로 자기 뒤가 샤워 부스인데 거기 불투명한 샤워 그런 커튼 뒤에 남자가 서 있다?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오마이갓 이러면서 계속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야 이러면서 나오고, 선생님은 저기 뒤에 남자 있다고, 여기 도둑 든 것 같다고 빨리 경찰 불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미세스 킴 남편분이 올라와가지고 샤워 버튼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욕조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기 도둑 든 것도 없고 여기 뒤에 도망갈 공간도 없다고. 지금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 진정하시라. 혹시 요즘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분명히 봤다고. 귀신이라도 있는 거냐. 자기가 이 집에 지금 5년째 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거기서 뭔가 슬슬 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나 봐요. 아, 설마 그저께 했던 위자보드 때문에. 그리고 몇 명 애들이 이게 속삭이는 거를 선생님이 들었나 봐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자기네에게 놀래서 가슴 막 부여잡고 있는데 옆에선 학생들이 귓속말로 계속 뭔가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그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너희 무슨 얘기 하냐고, 나 지금 이렇게 놀랐는데 걱정해주기는커녕 왜 자꾸 귓속말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귓속말하던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아, 선생님, 그게 사실은 그 존이 월요일 밤에 위자보드를 했다. 근데 위자보드를 하고 이제 귀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거부를 했다. 얘네들이 무서워서 그걸 다 끔틀 맺지를 못하고 그대로 흐지부지가 됐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본 게 그 귀신 아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선생님 두 분이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위자보드라 그랬니? 그래서 네, 위자보드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아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네, 예수님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미세스 킴하고 미세스 킴 남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여기 수업 안 할게요. 저희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 끝내겠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 절대 부르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당황을 했죠. 아니, 왜 부르지 말라고 하시냐. 이게 진짜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선생님도 설마 귀신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래. 위자보드는 다르대요. 위자보드는 진짜 실제로 있던 강령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거고 어른들도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위자보드를 구해서 그거를 할 생각을 하냐고. 네. 정말 미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부르지도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아, 나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뭔가 옮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기 싫다. 그때 당시 애들 말로는 그렇게 인자하던 선생님들이 위자보드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그렇게 싸늘하고 단호한 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짐을 싸고 이제 그 미세스 킴이랑 그 배우자분은 계속 선생님들 잡으려고 바깥에 따라 나갔대요. 근데 애들은 거기서 이제 다들 얼어붙은 거죠. 위자보드가 뭐길래, 우리는 그냥 분신사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위자보드가 대체 뭐길래 외국인 그것도 40, 50대 되는 어른들까지 저렇게 질색팔색을 하는지 그때부터 애들이 뭔가 좀 이건 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네. 그날 저녁부터 애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걸 보거나 아니 이상한 현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안에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어두워요. 그 전등이 그때는 노란색 전등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밝지도 않았고 1층은 유일하게 창문이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변기 위에 조그마한 환풍기 같은 창이 있었는데 이제 남학생이 피터가 거기서 화장실을 쓰는데 위에서 자기를 누군가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여기 창문이 있는데 성인 남자들도 점프해야 간신히 코까지만 보일 정도인데 설마 누가 나를 내려보겠어?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날 놀래키려는 건가 하고 딱 들었는데 그 빨간 머리에 그런 남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는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볼일 보던 것도 잊고 그냥 뛰쳐나와서 저기 뭐 남자 있다고, 남자가 나 창문에서 내려봤다고 아직 질색팔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야 너가 위자보드를 했더니 너가 너무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헛것을 보나 보다. 야 이제 좀 진정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나 진짜 봤다고. 나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부엌에서 분명 칼을 집어 넣었는데 다시 한 30분 뒤에 부엌에 가보니까 칼이 다 꺼내져 있고 그 다음에 식탁 위에 있던 꽃병이 있었거든요. 그 꽃병이 갑자기 다들 공부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 혼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깨졌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잘 때 그 2층 가운데 방이 가장 큰 방이어서 거의 6명에서 잤거든요. 근데 제가 빠져서 5명에서 자잖아요. 근데 제 침대가 제일 안쪽 끝에 침대였어요. 근데 분명 그 없어야 될, 아무도 누워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침대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살짝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남자가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제 자리에.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뭔가 느낌이 많이 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세스 킴이랑 미세스 킴 남편분도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뭐 테마사라라도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애들을 다 학교를 보내고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요. 목사님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애가 미자보드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귀신이 붙은 것 같다.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신부님이라도 소개시켜줄 수 없냐. 뭐 엑소시스터라도 뭐 섭외를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신부님도 이 말을 이제 딱 잡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홀리 몰리 이러면서 그걸 대체 왜 했냐고. 우리들도 안 하는 거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갖고 목사님이 부부한테 연설을 막 하시다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마을에 있는 엑소시스트한테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한 물하고 너희 집에 예수님 그 십자가 있지? 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깨끗이 닦아서 준비하고 있어. 한 1시간 이내로 갈 거야.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 깨끗한 물을 떠다가지고 깨끗한 물로 그 예수님은 깨끗이 씻기고 이제 기다려요. 그 목사님은 기다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딱 그분이 띵동하면서 딱 도착을 합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엑소시스터 분이 아 그쪽이 미세스 킴네 부부냐고 아 얘기는 대충 들었다. 일단 내가 집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집 둘러보세요 하고 집안 곳곳을 둘러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딱 집은 곳이 있어요. 식탁하고 식탁 옆에 바로 화장실이었거든. 그 화장실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저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들 놀라죠. 왜냐면 이게 외국 문화에서는 빨간 머리 그러니까 아일랜드 계열을 비속어로 진저라고 불러요. 머리가 빨갛고 그분들이 약간 좀 야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막 비속어로 진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저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은 그 미세스 킴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도 귀신의 외향이 어떤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어느 곳에 나타나는지도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위자부들을 해서 악령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퇴치할 수 있게 엑소시스터를 불러달라 이 얘기만 했을 뿐인데 엑소시스터가 와가지고 여기 진저가 있네. 그것도 여기 식탁하고 화장실에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착 펼치고 구절을 막 읊으면서 테마 의식을 시작을 했대요. 저도 이 테마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제 테마 의식 했다는 것만 들어가지고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약간 그런 비슷한 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다행히 이 악령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대요. 보통 위자보드를 하면 서양인들은 많이 하죠. 동양인들은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동양인들이 생각보다 기가 세가지고 이런 악령들이 잘 안 다가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귀신은 애들이 재밌었대요. 자기한테 되게 막 재밌는 질문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놀고 싶었대요. 근데 애들이 이게 막 잘 가라고 하니까 좀 화가 났었대요. 그래서 화풀이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든 잘 보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지내시라고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애들은 이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귀신 볼까 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주말 내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없어지니까 몇 명 호기심 가득한 애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미세스 킴한테. 이제 더 이상 귀신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날 사실 너희 학교 다 갔을 때 신부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엑소시즘을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듣고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애들이니까 이런 나쁜 일은 금방 있고 다시 하고 지냈는데 좀만 한 달, 한 2달 정도는 좀 많이 사람이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도 다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이런 험한 일을 겪었으니까 좀 많이 미안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업 안 하시겠다는 과외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다시 모시려고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엑소시즘까지 했다. 그 엑소시즘을 할 때 신부님이 말하시기를 그냥 애들이 너무 귀여고 더 놀고 싶어서 좀 장난을 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절대 위자보드에 위자도 꺼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와서 수업을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거의 한 2주 만에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그 조는 이제 가해 선생님들한테 한 소리 듣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위자보드 본판은 다시 주인한테 돌려줬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위자보드의 행방은 아직도 몰라요. 아니 네. 사실상 지금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위자보드 검색하면 많이 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한글로 번역된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게 그 위자보드가 엄청 희귀했었대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는 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약간 레어템 약간 그거였는데 그리고 그 미국은 또 알게 모르게 이런 골동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무덤 있는 그런 마을들을 너무 선호를 해요. 조상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랑 문화가 되게 다른 곳이어가지고 특히 또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또 순진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막 잘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시너지가 나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한 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고 그때 한국이 아닌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들 이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자체는 좀 집이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네, 진짜 오래된 집도 100년 막 이렇게. 많고, 네네. 그리고 일단 집 평수도 크고 우리나라랑 정서도 다르고 일단은 산 아래 있고 학진생들도 다니고 집도 오래됐고 계속 삐걱삐걱 거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해외든 우리나라든 강령술은 안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안 믿어서 그냥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쁜 일 생겼을 때는 시들무 참여거든요, 그냥. 그렇죠. 시드무 참여도 할 뿐더러 뒷감당은 이제 오롯이 자신의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들무 참여하시기 위해서 굳이 위험한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는 지반장님의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언제 또 등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설의 포켓몬 지반장님 다음에 또 직업괴담으로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반장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위자보드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냥 이게 이야기로 듣고 끝내시면 되지 호기심에 그거를 괜히 하셨다가 괜히 큰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